원장님,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잠깐만 있어봐.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놨는데. 광이요? 네. 매끈해지겠죠? 환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예뻐지나? 그렇죠. 어떻게 하면 피부에서 광나나?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오늘 주제로 잡아봤어요. 보통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엄청 얼굴에서 물이 줄줄 흐를 것처럼 광나는 분들 많잖아요. 김희애 씨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빛나고 싶다, 광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광 난다는 의미 자체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인다는 뜻 같아요. 일단 우리가 되게 뭐 아프고 감기에 걸리거나 뭐 입원하거나 그럼 되게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잖아요. 일단 피부에 광이 나려면 피부가 건강하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죠. 첫 번째 광, 요철입니다. 피부에는 완전히 평평하지가 않아요. 튀어나온 것도 있고 약간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일단 튀어나온 거 생각해보면 잔털이 좀 있어요. 잔털이 좀 많고 그런 분들은 일단 화장을 잘 먹지도 않고 털 때문에 약간 또 올록볼록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잔털 제모를 해주면 피부가 좀 결이 좀 부드러워져요. 또 편평사마귀가 은근히 많은데 탈색인데 약간 불 비춰서 보면 오돌도돌해 보여서 그걸 이제 제거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재발도 좀 하고 그런 병면인데, 사마귀만 제거해도 일단 피부 요철이 없어지니까 매끈해지겠죠. 피부엔 또 꺼진 부분도 있어요. 모공 같은 거. 모공이 조금 크면은 더 울퉁불퉁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 같은 게 있어서 더 피부가 꺼져 있으면 약간 웅덩이처럼 꺼져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유를 들어보면은 현무암 같은 거 있잖아요. 현무암 보면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약간 모공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되게 울퉁불퉁해 보이고 빛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강암처럼 아주 맨질맨질한 돌을 보면은 태공을 안 해도 되게 반짝반짝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에 요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광 나는 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이걸로도 비유가 될 것 같네요. 완전 요철과 비요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요. 닥터스 피부과 강동보덕점이에요. 그리고 잔주름. 우리가 잔주름이 막 보이면은 그게 난반사가 생기면서 피부가 광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잔털 있는 분들은 잔털 제모를 하면 되겠고, 편평사막에 있는 분들은 그냥 태우는 레이저로 제거를 하거든요. 일단 모공이라든지 여드름 흉터 있는 분들은 흉터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잔주름 보톡스를 맞아주면은 피부를 좀 이제 펴주다 보니까 광이 나 볼 수 있죠. 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저는 화장품을 거의 쓰지는 않는데 레티놀만큼은 피부에 좀 도움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피부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레티놀을 이제 조심스럽게 조금씩 쓰면은 사실 그게 이제 각질을 좀 정리해주는 역할도 있고, 광손상된 피부를 약간 돌려주는 역할도 있고, 잔주름을 또 약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제 요철을 좀 줄이고 싶다 했을 때 레티놀을 조금씩 발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광, 피부의 단단함. 네, 원장님, 근데 피부가 단단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피부가 단단하다는 거는 표피에 수분감이 있는 것, 진피가 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애기들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에 이제 촉촉하고 피부도 이게 누르면 탁 튀어나오고 탄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딱 잡으면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거칠어지고 많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콜라겐 부스터랑 고주파 종류예요. 이제 우리가 고주파 같은 경우는 뭐 올리지오, 써마지, 포텐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고주파를 해주면 초기에는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생기고, 그게 이제 한 뭐 8주, 10주 지나가면서 콜라겐하고 탄력 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일단 단단해지고 또 히알루론산 때문에 촉촉해지는 효과까지 있어서 보통 1번으로 고주파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외에도 좀 많이 건조한 분들은 조금 더 수분감 넣어주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습 성분이 들어간 스킨 부스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잠깐 물만 들어왔다가 이제 뭐 흡수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간 다음에 그 주변으로 섬유화 세포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콜라겐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스킨 부스터를 살신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들어가서 콜라겐을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게 저한테는 스킨 부스터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탄력을 좋아지게 할 수 없을까요? 사실은 진피층까지 탄력을 좋게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 표피에 수분감을 주기 위해서 보습제를 일단 잘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피층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뭐 괄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하는 게 제일 1번이긴 해요. 이 진피층 콜라겐을 없애는 거에 가장 1번의 원인이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보습을 잘 해주는 게 피부의 단단함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피부톤. 피부는 대부분 균일해야지 우리가 이제 아름답고 건강하게 느껴요. 본능적으로 그렇거든요. 이제 얼굴을 울긋불긋 내지는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는 혈관이라든지 뭐 잡티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은 당연히 광도 나 보입니다.
집에서 뭐 이런 거를 관리할 수 맞아요.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외선 차단은 제가 100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아요. 이런 잡티 같은 거, 혈관 같은 거 생기는 이유가 자외선의 영향이 거의 이제 한 8, 90%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는 게 제일 1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되게 푹 자고 갔어.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얼굴 왜 이렇게 좀 하얘졌어? 밝아졌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잠을 많이 자고 가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얼굴이 커졌냐고만. 저기 이제 많이 붓는 스타일이신데요.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거 먹고 잤어. 그럼 얼굴이 이제 부으면서 엄청 얼굴이 하얘지거든요. 그만큼 잠을 많이 자면은 안색이 저절로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좀 과하게 쌓인 멜라닌 색소들을 좀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 햇빛 많이 보는 분들 내지는 이제 백인들 보면 얼굴 되게 붉은 경우 많잖아요. 그런 혈관 같은 경우는 V빔이라든지 혈관 레이저 내지는 고주파를 통해서 혈관을 좀 정리해주면은 술 마시고 나서 붉어지는 것도 좀 덜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약간 회식 많이 하시는 중년 남자분들이 이제 얼굴 붉어지는 건 싫은데 회식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혈관 치료도 많이 하러 오시고 그러죠. 네, 완전히 3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제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광박이다. 그런 게 있어요.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술도 마시고 그런 상태에서 피부 좋아지려고 필링을 한다든지 막 각질 제거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이게 피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막 여드름도 막 나고 막 각질도 뜨고 화장실 안 먹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각질 제거하시고 막 무리하게 막 세안하시고 하루에 몇 번씩 세안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부염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피곤할 때 피부가 안 좋다는 거는 그걸 막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피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때 피부를 더 방해하면 안 돼요.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그냥 잠을 많이 자고 물 많이 마시는 게 정말 답이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원장님은 광 나는 점수를 주면? 삼광이 되고 싶습니다. 삼광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고주파도 받고 오늘 트리코어도 하고 일주일 전에 울서라도 받았어요. 하도 얼굴 크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삼광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